오늘 아침을 달군 화재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사건도 보기 시간입니다. 네,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탐사보도팀 이윤우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네, 오늘 주제 보시죠. 여배우는 원래 다 그래.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? 이 내용 이제 단독 취재한 이윤우 기자. 어떤 사건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. 네, 수년 전에요. 이 유명 영화인이었던 이 연기학원 원장이 있는데요. 네. 이 미성년자 수강생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의 사건이고요. 네. 저희한테 직접 이 내용을 밝힌 이 수강생, 그러니까 신원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다혜양이라는 이 가명으로 앞으로 좀 지칭을 할 텐데요. 네. 이 다혜양은 자신이 그 당시에 성적으로 좀 미숙하고 이 세뇌를 당해서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거부할 수 없었다. 이렇게 네.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가해자로 지목된 원장은 이 사귀는 사이였고, 그것도 그 다혜양이 협박을 해서 좀 사귀는 사이였고, 네. 이 성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네, 연기가 꿈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다혜양 이 원장에게 연기 지도를 핑계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.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 학원 포스터를 보고 제가 바로 학원으로 달려갔어요. 연기가 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설득해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제 표정에서 감정이 너무 안 나온다고 이제 다른 원장실을 불러서 문을 닫고 하다가 불감증 막 이런 거를 들어서 솔직히 막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. 이 기자, 이 학원이 뭐 다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뭐 일반적인 연기 학원인가요? 연기 학원인데 네. 예, 좀 조심스러운 게 다혜양과 마찬가지로 이 학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이 네.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예, 예. 결론이 아직 안 난 사건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일반적인 연기 학원이고, 이 다혜양은 첫 성폭력은 이제 독립 영화를 찍을 때 연기 지도를 빌미로 시작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요. 네. 표정에서 감정이 안 나온다. 이런 이유로 원장실로 불러서 이 몸을, 신체를 좀 더듬었다는 겁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 다혜양의 주장에 따르면 연기학원 원장은 집까지 불러 옷을 벗으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. 처음에 많이 놀랐지만 원장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, 대담한 척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?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. 하자마자 집으로 부르셨어요. 밤에 얘기를 했었거든요. 같은데 불러서 그냥 딱 하니까 놀랐는데 이제 아무렇지 않죠. 배우는 척 이런 거 많이 들어왔고 그 사람이 여배우로서는 감독이든 매니저든 몸을 바칠 준비가 있어요. 수없이 김 팀장님, 그러니까 이 다혜양의 경우 이제 참아야만 배우가 될 수 있다. 정신과 이제 진료까지 받으면서도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혜양이라고 부르죠. 주장인데 어떤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당시에 본인이 이제 연기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갑을 관계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네네. 자기가 연기를 위해서는 어떤 성적인 수치심이나 착취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. 단지 그거를 부모나 뭐 선생님한테 하지 않고 정신과에 가가지고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본인이 뭐 상담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뭐 고소나 그런 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예. 네, 다혜양과 이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는 이 수강생들은 이 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? 함께 들어보시죠. 실적이 좀 좋았어요. 영화배우나 연기 생활은 이분 돈밖에 나서 순간 못하겠구나. 누구도 키우고 대단한 분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 사이에서는 정말 신적 존재였어요. 네, 이 기자,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뷰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신적인 존재였던 건가요? 네, 다혜양이 종종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. 그런데 그 이후로 연기 지도를 안 해줘서 좀 물며 겨자 먹기로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게 이 다혜양 주장이고요. 그러니까 네. 연기 학원, 연기 세계에서는 정말로 신적인 존재여서 연기 기회, 단역, 광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손에 쥐고 있었다는 뜻이겠죠. 네. 그래서 유일한 기회인 원장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. 이런 설명이고요. 네. 여기서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원장 입장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. 네네. 원장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. 네. 연기 기회, 금전 등을 노리고 먼저 접근한 게 이 다혜양이라는 겁니다. 예. 이 다혜양이 모종의 이유로 협박을 해서 사귀게 됐고 이후 이 원장 자신이 끌려다니면서 이 다혜양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다
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. 네. 네. 물론 뭐 문화예술계 대부분이 절대 이렇지 않을 거고 모든 연기학원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텐데 이제 흔히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지는 좀 이제 성범죄 뭐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아주 뭐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요.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. 체육계도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으로 문화예술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. 뭐가 문제냐면은 그 연출자나 감독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분들이 캐스팅, 예. 그다음에 배역, 예. 그다음에 그 연출 전후반을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찍히면 안 되거든요. 네. 또 군다나 또 그때뿐만 아니고 본인한테 찍혔다 하더라도 그 프로만 안 나가면 되는데 네. 입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것까지도 연락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향력을 본인이 살 수 있군요. 그쪽에서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연기 생활을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예. 한번 찍히면은 그 바닥을 떠나야 돼. 그래서 네.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상하 한계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고 체육계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아까 네.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죠. 예. 일반적으로 그런 감독이나 연출자도 있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가 미투 봤죠. 네. 이것도 작은 미투인데 어차피 그 권한을 진 사람이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네.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예, 예. 성폭력을 당해도 본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당시에는 미성년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했던 거고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. 예. 네, 이 해당 연기학원 원장 이 수강생과의 성관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. 이 원장의 해명 들어보시죠. 말씀하신 차가 검은색 차가 거기서 여러 번 봤어요. 되게 큰 줄 알았어요. 세우고 얼마나 있다 갔어요? 금방 가지는 않았어요. 당연히 부인을 하셔도 모텔에 한번 간 게 아니라 그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몇 번 가긴 했는데 같이는 안 들어가셨다는 거죠. 아니 자고 같이 아니 자고 주고 나오는 게 좋죠. 이 기자. 또 이 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게,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었나요? 네, 이 사귀는 사이였고 다혜양이 오히려 적극적이었다면서 당시 다혜양의 문자를 원장이 취재진에게 공개를 했는데요. 네, 지금 좀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. 그 네. 대표님 졸업 선물 주세요. 그래서 원장이 축하한다는 말부터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자 다혜양이 다시 왜 졸업식 안 오셨어요? 서운하게 이런 내용입니다. 네네. 그래서 원장의 주장은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낸 사람이 성폭행을 주장할 수가 있냐 뭐 이런 네. 취지죠. 근데 다혜양은 당시 여기에 대해서 원장이 화가 나 있어서 네. 잘 보이기 위해서 보낸 문자라고 해명을 했고요. 예, 예. 또 앞서 보신 것처럼 모텔에 관해서는 원장은 모텔 여러 번 간 건 인정을 했습니다. 네. 다만 이 집에 가기 싫다는 다혜양이 때를 써서 어쩔 수 없이 갔을 뿐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고 부인을 하는 상황입니다. 예.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난 사건에 현재 지금 서로 말이 다른 건데 이거 사실관계 확인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데 일단은 그 원장님이 모텔에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, 아, 또 내비게이션, 그리고 또 호텔에 있는, 모텔에 있는 CCTV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간건 확인이 될 거예요. 네네. 그런데 그 안에서 성관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. 그렇다면 예. 본인들의 진술이고 진술이 안 맞을 또 거짓말 탐지기도 가능하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참고인도 조사해야 되고 경찰에서는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고소가 들어왔을 경우에 네. 그럼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블랙박스라든가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또 휴대폰도 조회하면 나오거든요. 어느 정도. 그렇기 네네. 때문에 그런 걸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의 진술. 누구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가. 그 아까 그 다혜라는 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시 장소 및 정확한 진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증거 확보되면 가능도 한 거죠. 네. 네. 근데 지금 이 기자 다혜양이 이 지금 원장을 뭐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그루밍 성범죄 가능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만약에 그루밍 성범죄라면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지. 근데 우선 그루밍 성범죄란 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이고 지배한 뒤에 가하는 성폭력을 뜻하는데요. 네. 미성년자가 주로 표적이 됩니다. 이 성적으로 좀 미숙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루밍 법이라는 게 아직 한국에 없어요. 그래서 피해자가 뭐 거부를 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뭐 애정을 드러냈다, 뭐 문자나 이메일로 이런 게 증명이 되면 사실 처벌이 아직 어려운 게 이 현실이고요.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이 피해자가 거부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계 관계가 있었는지 가해자가 또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교묘하게 세뇌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. 네, 네. 그렇군요. 이 연기학원 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 다혜양 외에도 더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옷을 벗었어요. 여기서 그랬더니 뭐 부끄럽냐고 이러면서 서울에서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. 연예인들 자기 앞에서 옷 다 벗고 TV 앞에 TV에서 나오는 춤 그대로 춘 적도 있다.
흔히들 분위기 뭐 조금이라도 뭐 노출이 되는 거는 뭐 원치 않아. 이건 사실 연기가 좀 곤란하다고 봐야 되거든요. 내가 뭐 거의 체험 관리도 안 되는 애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. 이 기자, 이렇게 좀 뭐 성희롱 사례,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 또 이 연기학원 원장이 몸을 파는 건 흔한 일이다. 사실 뭐 제 입으로 좀 얘기하기 싫은 그런 말이기도 한데 이런 뭐 본인은 농담이다 하면서 수강생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또 했다는 것도 좀 취재가 된 거죠. 네, 그렇다는 게 이 수강생들, 당시 미성년자였던 수강생들의 주장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다혜양을 포함해서 복수의 그 수강생들이, 저희가 만난 수강생들이 이런 말을, 그러니까 성상납을, 흔히 말하는 성상납을 좀 강조하는 말이죠. 예. 뭐 감독에게든 뭐 매니저에게든 이 몸을 파는 건 흔한 일이다.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저희한테 증언을 했고요. 네. 다만 원장은 이 자신이 이 수강생의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고 교육적으로 좀 대답하기 위해서 한 말이 심하게 와전됐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. 해명을 네. 하고 있고요. 이 일부 수강생들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을 했다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보신 것처럼 지금 그 쟁점마다 뭐 모텔을 여러 번 갔다 사귀는 사람 때 이런 거 빼고는 네네. 이 쟁점마다 조금 주장이 이 팽배히 이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예. 아직까지는 예단을 내리지 말고 조금 양쪽의 주장을 그리고 흘러가는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예단해서는 안 되겠는데요. 이 연기 원장의 그루밍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.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